어제는 월요일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제를 블랙 먼데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바로 2020년 6월 15일 대한민국에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어떤 정치 세력은 그것이 6.15 기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과는 별로 관계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을 6.15 기념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세력들은 분명히 이 나라를 둘로 그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6.15를 신봉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으로 나누어 버렸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우리 5,100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을 하겠다, 무력 행사를 하겠다 하고 수일 동안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6.15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자들은 적이다,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6월 15일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를 향해서 북측에 제단을 차려놓고 무릎걸음으로 거기에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변치 않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이죠. 충성 맹세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씨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북측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현재 북측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처벌을 받고 있죠. 목숨이 붙어 있어도 그것은 처형이다. 처형이라는 것은 폭넓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에서 이 문재인 정권, 자기들 그 널리 좌파 세력을 처벌하는 것은 그거 미국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죠. 우리 자신들 때문이다. 그래서 참회하고 앞으로 같은 과오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그런 무리가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몹시 매질을 당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게 하겠습니까? 같은 날 성질을 부린 것이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거의 내동댕이 쳐졌다, 그것입니다. 결국 이 문재인 씨 일당이 미래통합당을 매우 쳤다. 그들도 형편은 다를 바가 없다 싶습니다. 위에서 맞고 그리고 안에서 분풀이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다름 아닌 이 행위, 이것이 국회를 이제 일당 국회로 가져가겠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블랙 먼데이는 문재인 씨 일당이 두들겨 맞은 그 사건이 아니고 바로 일당 국회 선언,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일당 국회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자리싸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국회의원들, 문재인 씨 이런 사람들을 다 국민의 일꾼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들은 거꾸로 자기들이 우리의 상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문제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상전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일당 국회를 선언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결국 이것이죠. 미래통합당 그리고 보수 너희들은 모두 반동 세력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권리는 없다. 혜택도 없다. 햇볕 쬐 생각 하지 마라. 지하세계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에 어긋나면 다 잡아넣겠다. 이제 이런 의사 표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실제로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들은 이미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수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자들 때문이다. 그리고 근래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경상남북도 너희들 때문이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경상남도, 부산, 울산 이쪽은 혹시 미래 더불어민주당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그들이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상남북도는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반동 세력 이렇게 넘어갔다 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들과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운다. 심지어 그 소문이라든지 혹은 그 인간의 존엄성, 평등 이것을 깨는 데 있어서도 이 잣대를 쓰고 있다.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렇다 싶기도 한데 이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혹은 법대로 돈을 뿌린다 하면은 나도 빨리 가서 줄을 서면 그것 좀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현재는 이 SNS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듯이 모든 정보가 전자정보로 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자유가 엄청나게 통제당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이 반동 세력에 속한다 하면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법이 법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법을 밖에 들고 나오면 그 차별은 뒤늦게 마지못해 제거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밖에 들고 나올 능력이 없으면 한마디로 무식하면 예전처럼 머리띠 메고 소리 질러도 반동의 소리는 안 듣는다 하는 것이죠. 이 차별은 무서운 겁니다.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것은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거릴 것 없이 거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분법에 의해서 그 나머지 자기들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이것이 훨씬 많겠죠. 그쪽은 배척당하고 있다. 이미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그것을 살피고 챙겨야 하는 겁니다.
이 블랙 먼데이, 결국은 국회 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그러고 나니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 또 미래통합당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의원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77석 슈퍼 여당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참 비참한 것이죠. 그럼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사라져 가야 하는가? 주위에서 졌으니까, 연패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대가 없는가?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통합당에 몰려가서 일제히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거 봐라. 이래서 이렇게 됐다. 저래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우리말 안 듣더니 고소하다. 이렇게 돌 던지고 발길질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정말 고소한 사람들, 그들은 보수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단지 이렇게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았죠. 밖에서 얻어 터지고 들어온 자식을 보면은 부모는 속이 상해서 나가서 말도 못하고 오히려 맞고 들어온 자기 자식을 매질한다. 그런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속이 좋을 리 있습니까? 한숨 쉬고 낙담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좌절해가지고 이제는 SNS 활동도 좀 안 하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이제 그러는 국민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거기에서 좀 더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속상해서 SNS를 안 하면 되는 그런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외에 있는 교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아주 독특해서 자기네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놔두지 못합니다. 뭐든지 빼앗아 오고, 멀쩡하게 가지고 있던 것을 박탈하든지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집단이고, 또 지금 형편이 대단히 좋지 않죠. 그래서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보수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 좌파 세력에게 반동으로 찍힌 사람들은 이제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들을 손봐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든 징벌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한민국을 원래 상태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둬도 그렇게 큰일이 있겠느냐 하고 그냥 화풀이하고 한숨 쉬고 갈 일이 아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눈에 띄면 가서 싸우고 꺾고 해야 하는, 이미 전투가 개시됐다 하는 것이죠.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블랙 먼데이가 이제 우리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보수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졌습니다. 그게 한 3년 전까지 졌던가,
그리고 보면 그 전에도 좀 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군중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 확실히 그것은 그때마다 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보수가 계속해서 선거에서 득표를 더 많이 한 1위를 한 것도 아니죠. 과거로 가보면은 우리가 평소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보수는 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졌는가? 역시 답은 나와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또 구체적으로 싸움에서 진 그런 때를 따져보면 40년 전에도 그랬고 이 땅에 좌파는 이미 100년 전부터 있어 왔고 실제로 좌파와의 싸움을 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 나라가 생긴 70여 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좌파가 늘 있었으니까 좌파하고 늘 싸웠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계속 지고 있더라. 그것이 좌파와 싸우면서 보수가 좌파 방식으로 싸운 바로 그때부터 계속 지고 있더라.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좌파하고 좌파식으로 싸우면 좌파가 이기겠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소소한 얘기를 하자면은 좌파하고 싸우면서 좌파식의 경기 규칙을 갖고 싸우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좌파 출신을 불러다가 선수로 쓴 적도 있죠. 그거 되겠습니까? 저쪽에는 좌파 정예가 있는데 뻔한 겁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말하자면 좌파식 전략을 쓰는 그런 브레인을 들여와서 한번 전략적으로 저들을 한번 눌러보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좌파식 전략을 세워서 좌파와 싸우면 좌파가 이깁니다. 당연하죠. 그 전략은 좌파가 먼저 읽어버리고 그들이 먼저 깨뜨리고 당연히 상대방 잘하는 거 가지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 그게 멍청한 짓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좌파식으로 싸우면 보수가 집니다. 좌파처럼 무식해지면 보수가 집니다. 가장 짧게 잡아서 30년 동안 보수는 날로 무식해져 왔습니다. 이제 보수는 시궁창에 주저앉아서도 입에 삼겹살을 집어넣는 그 수준이 됐다 하는 것이죠. 3일 굶어도 담을 넘지 않고 남산의 딸깍발이 소리를 했던 것이 바로 머리가 있는 사람들, 이 보수의 정치인이었던 것인데 지금 보수는 돼지우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실은 정신은 이제 보수 정신이 쏙 빠져버린 그런 무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보수를 지키겠다. 우리는 보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돼지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정말 보수인 겁니까? 그냥 좌파로 넘어가십시오. 그렇게 살 거라면 그쪽이 지금까지 익혀온 본인의 모습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수가 이기려면 좌파식으로 싸우지 않고 보수식으로 싸워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177석 슈퍼 야당에게 어떻게 이기냐. 문재인 씨가 지금 대통령 의자에 앉아있고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 좌파들이고 기업들도 그 좌파에게 가서 허리를 숙이고 있고 국민이 힘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정말 숫자로만 진 거냐? 실력이나 의지나 이데올로기에서 철학에서 진 것이 아니고 정말 숫자로만 진 거냐? 어떻습니까? 지금 힘싸움 하는 중이다. 그렇게 믿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둘로 나누는 겁니다. 좌파편, 우파편. 예전에 그 동네에서 무슨 그 편가르기를 해서 뭐 투석전도 해보고 뭐 심각하게는 안 했다고 하지만 어떤 힘겨루기 해서 승부를 내고 했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국론 통일을 위해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좌파는 좌파 쪽으로 가고 보수는 남아서 어디 몽둥이든 돌멩이든 들고 한번 싸워보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힘으로 싸우면 보수가 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으로 싸우면 반드시 보수가 이깁니다. 이건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힘싸움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보수가 주먹이 약해서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고 있는가? 지금 보수라고 나와 있는 보수로서 활동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머리 싸움에서 졌다. 그런 것이죠. 뭐 비난하자는 것은 아니고 머리가 깡통이어서는 이길 꿈도 꿀 수 없다. 그런 겁니다. 말발로, 욕설로 또 혹은 그럴싸하게 돈은 있으니까 신문에다가 이렇게 전면 광고 내서 비난 성명 발표해서 그래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기지 못했죠. 지금까지 계속 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좌파 세력이 보수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는 이기지 못해도 뭐 좀 싸우다가 다음 기회를 보면 되지 이랬죠.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좌파 정권일 때가 낫다. 왜냐하면 안티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좋던 시절은 다 갔습니다. 이제 좌파 정권은 국론 통일을 원합니다. 보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것이 혹시 김여정의 메시지 때문일까? 모를 일이지만 이제 저 아랫동네 것들하고는 결별한다. 바로 나왔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저 보수 것들하고는 결별한다. 그래서 딱 하고 일당 독재 그냥 선언했습니다. 같이 안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들이 죽거나 끌려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수는 이제 발밑에 밟는 겁니다. 21세기에 이런 꼴을 보다니 어이가 없죠. 그런데 보수 정신 나간 겁니다. 이 보수 국민들 꼭 무슨 애국한다 혹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고 여기저기에 있는 자기 생활하고 있는 그 보수 국민들
이제는 각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중에 과연 조국 씨 사건 때 봤죠? 내 아이와 조국의 아이가 있을 때 조국의 아이를 선택한다. 그게 이 땅의 정의다 했을 때 여러분 참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일당 국회 선언한 거 그 얘기인 것이죠. 경상도와 충청도가 또 뭐 이거 꼭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해찬 씨가 미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꼭 좋은 예는 아닌데 주호영 씨가 미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해찬 씨가 미는 사람이 다 가져. 그게 일당 독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참을 수 있습니까? 참지 않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때 거리로 나와서 주먹 흔들고 소리 지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리 질렀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몇 년 동안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일당 국회, 일당 독재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겁을 내지 않는 것이죠. 저 무식한 것들. 설령 법정에 끌어다 놔도 우리가 이긴다 하는 배포가 든든한 겁니다. 보수가 언제 머리로 밑에 깔린 적 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깔렸기 때문에 이 꼴 보는 겁니다. 보수가 이제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보면은 싸우는 수법이 어떻습니까? 딱 좌파 스타일이다.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울고 애원하고 자해하고 이게 좌파 스타일이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서 이거 봐라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렇게 외치는 것이 좌파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자해행위 단식하고 집단 사퇴하자 선거 때 나가지 말자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싸워서 이겨야지. 보수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 앞으로 전진하고 또 반드시 적과 싸워야 한다. 내부인하고 싸우지 마라. 근데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수 국민 여러분은 이제 이 보수, 널리 보수라고 하는 이 내부에 대해서 일체의 공격을 멈추십시오. 그 에너지를 밖으로 우리가 꺾고 이겨야 할 그 상대방에게 쏘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돌멩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라든지 같은 보수 내부의 누구라든지 이쪽에 던지지 말고 돌멩이 하나, 모래 하나를 있기만 하면 그것을 저 좌파 세력들에게 공격을 하는 데 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친구이지 우리와 똑같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 일로 정신이 없죠. 그래서 투지를 회복하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수답게 싸우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수가 승리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겠죠. 승리의 비법은 이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기로 하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삼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리마연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삼류들. 그들이 이제 기사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들이 쓰는 기사는 가령 벼룩신문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고 해봅시다. 기사의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죠. 거기에 나온 것을 보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그들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있을지 이제 여러분이 짐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벼룩신문의 기사를 쓰는 지금 일당 국회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국민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국민하고. 이렇게 해서 이 좌파 정권이 조선일보 수준으로 기사를 쓰게 만드는 것이죠.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조선일보 수준으로 쓴다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어길 수 없게, 할 수 없이 어길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보수가 싸우는 방식이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 의석이 몇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이 룰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폭주 실패하는 것이죠. 이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보수 국민이 하는 활동도 거기에도 비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보수 정당, 보수 국민이 진짜로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막바지에 왔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보수가 좌파식으로 싸우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저거 좌파스럽다 하면은 그것은 10중 그냥 10 좌파에게 승리를 주고 좌파에게 이익을 줍니다. 현재 아주 매섭고 센 그런 보수 국민은 리마연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해도 좋습니다. 리마연은 지금까지 큰 이념의 줄기를 세워놓고 또 대한민국 헌정사와 긴 역사를 전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큰 그림이라고 하죠. 그 큰 그림을 바탕으로 계속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 센 국민, 보수 국민, 이 숫자를 1000배, 10만 배 늘려야 합니다. 리마연에서 멤버십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멤버십이 그냥 뭐 그 푼돈 수입이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다른 곳에서 멤버십 가입을 했든 말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보수라면 리마연 멤버십에 가입을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 회원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수정당 이제는 승리합시다. 또 우리 보수 국민 이제 승리만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